안녕하세요. 팀장님 몰래 하는 판타지 리뷰 팀몰리의 곰PD 개대리입니다. 네, 오늘은 부검 스페셜리스트라는 작품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프 작가님의 작품이죠? 네, 가프 작가님 이제 지금까지 여러 작품을 좀 쓰셨던 베테랑 작가님이시고, 네, 개대리님 한번 작가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하셨었는데, 네, 가프 작가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판타지 작가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신 있는 소재로 계속 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프 작가님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다양한 소재로 써오신 분이에요. 네네. 초창기에 뭐 퓨전 판타지도 있었고, 네. 한때 이제 성리순례가 되기도 했던 특허받은 무당화, 네. 그것도 있었고, 한의사를 주인공으로 쓰기도 하셨고, 요리사도 쓰시고,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소재로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해오신 분인데, 이번에는 이제 의학물, 그 중에서도 부검의라는 되게 이렇게 마이너할 수 있는 소재로 이번에 새 작품을 내셨습니다. 그렇죠. 현대 판타지 중에서 사실 의학물 자체는 요즘 많이 나오고 실제로 의사분들이 집필을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쵸. 요즘 이제 의학물은 대부분 현직 의사분들이 쓰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번 작품인 부검 스페셜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작가님이 좀 열심히 좀 그쪽 분야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신 게 티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좀 장점으로 좀 꼽고 싶은 게, 일단 딱 1화를 진입했을 때 저는 이 작가님이 정말 뭔가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가라는 걸 되게 느꼈어요.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게 느낄 수 있는데, 1화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 부검 기간은 몇 달 정도 걸릴 수 있지만 스피드한 전개를 위해 이 기간을 좀 줄였다. 그러니까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보통은 이게 세 줄이 나오는데 주의사항이, 첫째가 그겁니다. 이 소설은 픽션입니다. 이거는 많이들 쓰세요. 실제 현대 판타지에서 많이들 쓰시고 정말 한 줄로 끝내시는데, 그 작가님은 이 부검이라는 것 자체를 좀 가볍게 보지 않게 밑에 좀 구체적인 이유들을 좀 써주십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좀 믿음이 확 갔어요. 그렇죠. 사실 소설이 좀 리얼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진짜 부검이 이렇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보고, 이거는 판타지 소설인데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셨구나 하고 넘어가요. 넘어가면은 부검하는 것들 막 나옵니다. 당연히 이제 부검 스페셜리스트니까 부검이 나오겠죠? 부검에서 뭐 찰상, 뭐 자상, 뭐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러 것들이 나와요. 근데 그 단어 하나하나가 뭐 전문적인 분들이나 어떤 분들은 이거 진짜 제대로 하는 거 맞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뭔가 이미 신뢰가 좀 생기니까 맞는 거겠지 하고 일단 보고 계속 쭉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전문 용어들이 원래 자칫 잘못하면 글의 이 흐름을 좀 해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흐름의 해침이 없이 이렇게 전문적인 의학을 가지고 있는 의사가 이런 사건을 해결을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의 스피디함, 앞에서 작가님도 강조하셨다시피 스피디함, 이런 부분을 확실히 챙겨간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좋은 작품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개대리님은 혹시 어떤 부분에서 좀 괜찮으셨을까요? 저는 장르적인 면에서 되게 새로운 시도로 느껴지는 부분이 많아서 좋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부검의도 의사니까 의학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의학물이랑 추리물을 성공적으로 결합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을 좀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CSI 같은 느낌으로다가 네. 약간 현장 조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완벽하게 이제 부검이라는 게 이제 시신을 좀 조사를 하는 작업이잖아요. 그 안에서도 추리가 계속 나옵니다. 사실 이거를 완전 의학물이라고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부검하는 시간보다 추리하는 시간이 더 많을 때도 있죠. 부검을 하시면서 추리를 짜다다다닥 해내시는데, 사실 그래서 더 스피디한 전개가 또 이어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그리고 하고. 또 이게 추리물로서 되게 특이한 점이, 보통은 이제 미궁에 갇힌 걸 단서를 하나하나 찾아나가면서 결론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만 근데 주인공은 이제 이미 결과물인 시신을 부검을 하기 때문에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확률로 이 시신이 이렇게 죽었을 것이다, 사인이 밝혀진 것과 다르다는 걸 알고 시작하는데, 이 중간 과정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또 기존 추리물과는 다른 방향의 접근, 그런 게 가능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진짜 사실 이제 추리물이라는 거는 아예 이때까지 시도를 안 했던 것들도 아니고 꽤 많은 소설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부검이라는 상황 안에서 추리를 하는 작품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또 작가님의 노련미와 이런 것들이 좀 돋보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장르에 좀 질리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한번 읽어볼 만한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작품이 워낙 이제 좋은 점이 많아서 좋은 점을 조금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뭐 소설마다 뭐 장단점이 있듯이 약간 아쉬웠던 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게드리님 어떤 부분이 좀 그랬는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장르적인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사실 뭐 복잡한 설명 같은 건 소설 내에 자연스럽게 녹여낼수록 좋은 거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무슨 뭐 설골, 뭐 어디 무슨 대퇴골에 무슨 몇 번째 뼈? 이런 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녹여내니까 뭔지도 모르겠는데 뭐 저 같은 경우야 앞에 1화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화에서 좀 신뢰감을 얻어서 그냥 넘겼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작가님께서 굉장히 잘 쓰셨는데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저는 그 부분을 열심히 읽었지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읽고 흘러갔어요. 이게 뭔가 살인사건을 밝히는데 중요한 거구나. 그렇죠. 다만 그런 설명을 진짜 도저히 못 견디시는 분들이라면 소설을 읽기가 약간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너무 이게 저희가 평소에 접한 거랑 약간 연관이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접근이 어려운 부분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접근이 좀 어려운 만큼 뭐 정말 이 소설은 픽션이잖아요. 픽션이니까 적당히 넘어가시면서 보시면 좀 더 원활하게 읽으실 수 있고 이렇게 설정을 너무 신경 쓰시면 좀 불편하실 수 있다. 네. 이 정도로 좀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뭐 물론 하지만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셨는지 우리가 실제로 뭐 뉴스에 보도됐거나 이런 사건들을 모티브로 쓴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뭐 일어났던 사건들을 모티브로 잡으신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약간 진입장벽이 있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좀 애매했던 게 그 샤머니즘. 그렇죠. 영혼을 만나서 영혼의 지식을 이어받는 것까진 좋은데 그 샤머니즘에 약간 개연성을 좀 부여를 하고 싶으셨는지 은택 맞나요? 백택이죠, 백택 죄송합니다. 네, 백택 약간 이런 부분에 설명이 쭉 나오는데 저는 오히려 그 의사생활, 부검생활에 대해서 엄청 빠르게 읽고 있다. 그 부분에서 살짝 약간 턱에 걸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샤머니즘 부분이 뭐 제가 끝까지 아직 보진 않아서 꼭 필요한 전개에 필요한 뭐 떡밥일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나. 사실 이제 그게 주인공의 능력이 생긴 배경이기는 한데 그쵸? 가프 작가님의 능력이면 굳이 그 부분이 아니었더라도 그걸 빼더라도 충분히 완성도 높은 소설이 되지 않았을까. 그쵸. 다르게 조금 이제 이어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일단 더 두고 봐야겠죠. 이제 소설을 끝까지 읽어봐야겠지만 뭔가 예전에 이제 뭔가 이제 정확하게 개연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완벽하게 이어가는 판타지 소설 이제 그때의 느낌을 다시 한번 살려보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했다는 거. 그런 부분. 근데 사실 이제 샤머니즘 부분은 사실 그렇게 기억을 크게 하지 않아도 스토리 전개나 읽는 데나 뭐 이 작품을 즐기는 데는 딱히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그 부분 이제 독자님들도 보시고 그거 좀 애매하다, 좀 아쉽다 싶으시면 이제 적당히 넘어가서 살짝 몇 줄만 넘어가면 다시 스피디한 전개가 돌아오니까요. 그렇게 한번 감상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작품 이제 간단하게 어떤 작품인지 한 줄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곰피디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정말 딱 그냥 한 단어로 스피디한 현대 의학 추리 판타지. 좀 단어가 많이 들어갔죠. 여러 가지 장르가 아주 효과적으로 잘 짬뽕된 작품이죠. 네,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짬뽕을 했을 때 그렇게 막 정확하게 정말 재미가 있다라고 느끼게 하기가 어려운데 사실 그런 재미를 저는 느꼈어요. 추리 소설적인 재미를 더 많이 느꼈기 때문에 좀 추리 소설 부분이 좀 강조되지 않았을까 좀 생각하는 싶은 생각이 좀 들고 게드리님 한 줄평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 작품 부검 판타지판 하우스 혹은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우스 서프라이즈. 네, 두 작품에 뭔가 공통점이 있냐고 물어보실 것 같은데 이 작품 읽다 보면 정말 사람은 별의별 방식으로 죽어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부검을 하시니까 이제 부검 결과가 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정말 그렇죠. 사람은 뭐 위기탈출 넘버원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네네네. 뭐 사람이 죽어나가는 방법은 워낙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이제 그 뒤를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작가님이 어떤 죽음과 해결 방법을 이제 구현을 해놓으셨는지 이런 부분을 찾으시면서 읽으시면 더욱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작품 하나 더 정보 알려드리자면 이 유튜브 영상 올라간 다음 날이 될 것 같네요. 3월 13일부터 12일인가요? 잠시만요. 네, 3월 12일부터 이 부검 스페셜리스트 교보 이북에 출간이 되는데 이벤트 특가로 건당 500원대에 한정 대여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오셔서 좋은 작품 많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부검 스페셜리스트 작품에 대해서 리뷰 진행해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작품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려주세요.